요즘 TV나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간단한 이것만 완전히 다 낫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실제 사람이 간단하게 하나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런 거 있으면 그것만 해야 돼요. 다른 치료 방법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끔 땅 사는데 돈 조금만 내고 땅 사면 금방 부자 된다는 전화 가끔 오잖아요. 그 전화 받고 땅 사서 돈 벌으셨습니까? 그거 같이 우리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고치면 건강해진다 이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지만 그 말씀하면 제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는 이걸 지금 저도 이보다 팽팽했었는데 주름이 졌는데 주름은 좀 졌지만 이걸 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해서 잘 달래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달래고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나 그런 정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그 S라인 캠페인입니다. S라인이 우리가 그냥 S라인 그러면 대개는 여자분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S라인이 되면 건강한 척추입니다.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허리는 앞으로 들어가고 여기 등은 앞으로 살짝 굽어서 이 S가 돼야 몸이 똑바로 씁니다. 똑바로 쓰는 것 같이 허리가 똑바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신 분 좀 계실지 모르지만 허리가 굽어서 나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자꾸 어떤 분은 땅이 올라오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허리가 S가 아니고 일자가 되면 실제 몸은 앞으로 숙어집니다. 그래서 S라인을 지키자. 그래서 S라인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허리에 자주 있는 병들 한 4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 안 해야 될 자세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면 좋은 운동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리는 누구든지 다 아픕니다. 여기 허리 안 아프신 분 손들으라면 없습니다. 저도 허리 안 아팠었어요 한 번도? 만약 여기 계신데 허리 아프신 분이 저기 없다 그러면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거의 50, 60 된 나이에 허리도 한 번도 안 아파봤던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10% 미만. 저도 아파가지고 꼼짝 못한 적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허리가 왜 아픈가? 그리고 척추가 어떤 일을 하나? 어떤 병을 있나? 또 어떤 병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 이런 순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통이 왜 오냐? 실제 요통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중에 하나는 안 좋은 작업 자세입니다. 안 좋은 작업 자세, 특히 자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약간 쪼그리는 듯한 자세. 차라리 우리가 서서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서지 않고 엉거주춤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자세. 그리고 여러 여기 어머님들, 우리 아주머님들 계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또 아픈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쪼그리고 걸레 닦기. 실제 이러고 나서 그 전날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빡빡 닦고 하루 이틀 있다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여기서 요 자세.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이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생기거든요. 골다공증 때문에 있는 거. 하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 정말 예뻤는데 이 아프리카트 이런 거 물론 예쁘긴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아픕니다. 그래서 약간씩 불편하고 조금씩 아픈 것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뿌리채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같이 개도 안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척추 중에서 막 디스크 그러잖아요. 디스크란 놈이 왜 있어가지고 괜히 맨날 디스크 걸리고 디스크가 안 좋아서 허리 아프고 이렇게 하냐.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몸의 디스크는 원래 필요한 조직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자동차 타면 쿠션 있잖아요. 쿠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디스크가 없으면 쿠션이 없는 자동차 타면 어떻습니까? 덜컹거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디스크가 없어진 우리 허리가 있으면 허리가 계속 아프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디스크가 이런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그 디스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중요한 건 디스크인데, 디스크 역할은 뭐냐? 우리 몸의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이 허리를 쓰거나 뛰어다니면, 젊었을 때 뛰어다니면 이 허리 디스크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낫죠. 그래서 일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자세 오래 하고 그랬으면 허리가 좀 남보다 빨리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대로 따면 스프링 역할. 침대에서 스프링이 있는 침대를 계속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침대가 좀 스프링이 꺼지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껴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아껴 쓰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아껴 쓰라고 쓴 게 당신이 일하세요, 저한테. 그래.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자세, 소년제 같이 이렇게 자세가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 이력을 꿈꾸지는 마시고요. 이건 젊었을 때 체조 선수 한때 날릴 때 이런 정도고, 보통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제가 아는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통증학, 한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떤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척추를 잘 다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과들이 다 척추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척추 그러면 아래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우리가 무릎 그러면 무릎 관절 하나 있잖아요. 척추도 관절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관절이라 척추는 관절이 5개가 합해서 하나가 된 거고, 무릎은 관절 하나. 그래서 척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저도 오른쪽 무릎이 살짝 아픕니다. 이게 많이 걸으면 아파요. 등산하고 나면. 이런 것 같이 많이 쓰면 조금씩은 불편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막 나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이거 방면에 이러지 마시고, 약간씩 불편한 것은 뭐 많이 써서 그런 거니, 그리고 좀 달래고 사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병원에 손님 안 오는데 그래도 손님 안 와도 좋습니다. 이걸 자꾸 병원에 가서 막 다 나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덜한 것들은 좀 달래고 사우나 가서 몸 좀 녹이고 이러면서 좀 달래면서 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 아픈 걸 다 나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일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비슷한데 다른 병들이 있어요.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원인이 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어깨 자체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목이 아파서 어깨 쪽으로 당겨내릴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대개는 어깨를 움직일 때 이게 잘 안 움직여지고 아프다 그러면 어깨고, 어깨 움직이는 거고 상관없이 아프다 그러면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아프고 또 특히 그 뒤에 날개죽지 있으시죠? 날개죽지 안쪽으로 이렇게 아픈, 옆에서 보면 아프다고 해서 거기 좀 눌러달라고 누르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프신 것들은 목 디스크가 많고요. 어깨가 이쪽으로 아프고 그냥 이 자체가 아프고 움직일 때 손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은 어깨 자체 원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엉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엉덩이 뒤에 여기가 아프면 대개는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허리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여기가 아픈데 허리를 찍어요. 그러는데 이 엉덩이가 아프면 이 앞쪽으로 아프면 엉덩이 자체고 뒤쪽으로 아프면 허리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뒤로 아프면 허리고 무릎도 앞으로 아프면 무릎 자체고, 이런 식으로 어디가 아픈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도 관절염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렇게 되고 허리가 쭈그러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허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을 잘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1993년에 강남 세브란스에 처음 근무했을 때는 골다공증에 약이 별로 없었어요. 진단돼도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약을 쓰면 다 나으니까 골다공증 치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좋아져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만 주사 맞아도 되니까 골다공증 치료 잘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병 말씀드리고,
척추병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척추병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무슨 병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쉽게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척추병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그다음에 측만증, 골다공증 이렇게 한 5가지가 척추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이 병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합니다. 디스크가 걸렸다고 해서 디스크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다 하면 다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그냥 관절염이 다 생겨서 조금씩 누구든지 다 아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허리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거고, 디스크는 아까 말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디스크라고 하고요. 디스크는 어떤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엉치나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전기같이 오는 거, 그런 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 100분 계시면 한 20분은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게 디스크고, 일반적으로 그냥 허리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픈 게 심하지 않으면 쉬고 찜질하고 마사지 정도 하면 한 7, 80%는 그냥 낫습니다. 심하게 아픈 거 아니면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오면 제가 뭐 돈 벌어서 좋지만 제 돈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집에서 찜질하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좀 하고 이래서 한 2, 3일 지내시고, 그래도 아프면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십시오. 처음에부터 그냥 병원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병원에 오선 사람이 병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거 혹시 MRI 이거 아세요? 이게 디스크인데 병원 가면 의사가 설명해 줘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척추뼈고 이게 디스크예요. 근데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막 튀어나와서 뒤로 빠져 있으면 이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냥 얘가 좀 까맣게 돼 있고 이런 정도는 그냥 노화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있어도 되고요. 이게 심하게 튀어나와서 전깃줄 같이 아픈 거,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런 때만 치료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잠깐 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어떻게 아프냐? 그럼 나 엉덩이 아프고 전기 오는 게 아프다, 이런 거 아니면 좀 쉬시면 됩니다. 요 디스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덜 알려졌지만 이런 디스크 자체는 한 반수 이상에서 자연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고 절에 가면 부처님이시죠. 아무튼 뭐 어디든지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신께서 인간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자연 치유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걸려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이랬어도 처음에 심하게 아파도 한 길게 보면 3달 정도 기다리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반이 넘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심하게 아파도 나 이게 바로 수술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하게 아프면 우선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버텨본 다음에 2, 3주 지냈는데도 아픈 게 정말 안 나오면 그때 수술하는 거고, 처음에는 좀 지나보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소변이 안 나오는 대로 정말 마비가 심하면 그건 할 수 없지만, 아주 심한 거 아니면 2, 3주 기다리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반수 넘는다.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같은 사람인데 3개월 후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건 제가 이분이 경찰에 수배돼 가지고 MRI 찍고 제가 치료하자고 그랬더니, 저 선생님 여기 와서 수술하려고 하면 경찰이 또 잡아가요. 제가 뭐 파산이 돼가지고 이게 할 수 없이 돈을 자기가 사기죄 같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통제만 주세요. 진통제 한 달 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갔다가 3개월 있다 그 사업이 해결돼서 나왔어요. 선생님 이제 수술할래요. 덜 아파요. 그래서 MRI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한 거라고는 저한테 받은 진통제 3주 가져갔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 마셨어요. 맑은 공기 마시면 안 나요? 자연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치료했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 자기가 치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몸이 자기가 치료했습니다. 디스크는 아주 안 낫는 거 아니면 기다리면 된다. 대신에 기다린 사이에 아프니까
그때는 아픈 거에 대해서 주사도 맞고 진통제도 쓰고 이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8, 90%는 저절로 좋아지고 운동이나 증상 있게 지내면 된다. 아주 드물게 수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협착증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척추가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대로가 우리 왕복 8차선, 10차선이잖아요. 공사하느라고 4차선, 5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밀리는 거죠. 밀려서 땡기고 저린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공사를 해도 12시 넘어서 2시, 3시에는 차가 조금 다닐 때는 차가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안 아파요. 차가 많이 다니는 낮, 걸어 다니고 움직이면 아픕니다. 이게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아주 쉽게 모래시계 같이 내려가는데 막혀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걸어가면 엉덩이부터 땡기고 저린 게 쭉 내려가서 터질 것 같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세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으면 한 2, 3분 있으면 또 나아져요. 왜냐하면 쭈그리고 앉으면 뒤가 이렇게 숙어져서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나아져요. 이걸 이제 반복해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친구분들 중에 몇 분은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잠깐 쭈그렸다가 아 됐다 그러고 다시 걸어가고 그러죠. 이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근데 협착증 증상이 이런 거고요. 이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디스크는 그냥 아픈 거 치료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죠. 협착증은 왜 좁아졌습니까? 밀려서도 그렇지만 관절이 좀 많이 닳아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다고 다 해결되지는 죄송하지만 이건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기다리는 걸로 되고 협착증은 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제 1번이 처음 심하게 이것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심할 때는 쉬고 괜찮을 때는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1번이 쉬다. 근데 2, 3일 정도 쉬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좋은데 누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 빠지죠. 그 다음에 먹으니까 살찌죠. 근육 빠지고 살찌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쉬는 것은 2, 3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소염제 이거 먹으면 나아요? 먹어도 낫지도 않는 약 왜 주세요? 그런데 증상이 더 심할 때가 있고 심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심할 때만 단계적으로 딱딱딱 먹어주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협착증 자체가 넓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심하게 올라왔을 때만 약 먹어주고 아니면 끝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약 드셔줘도 됐습니다. 다만 요즘 약들이 좋아져서 속쓰리 그런 거 훨씬 적은데 하나 아주 장복하시면 콩팥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6개월, 1년 이렇게 드실 때는 피검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안 나서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 통증주사 맞아보셨죠? 많이 맞아보셨죠? 그 다음에 통증주사 맞으면 됩니다. 근데 통증주사는 아까 약을 한꺼번에 한 달치 이렇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다 직접. 그래서 효과가 있죠. 그런데 또 통증주사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뼈주사예요.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되냐? 안 좋은 거니까 안 맞을래요. 그리고 그냥 참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면서 약입니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 좋습니다. 단지 스테로이드를 1년에 한 4번 정도 두서너 달에 한 번 정도씩 스테로이드 맞는 것은 맞고 활동한다면 그게 더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그냥 나 안 맞고 끝까지 참을래 이거보다는 맞고 효과가 있으면 아까 약 중간에 드시다가 정말 심하게 아프면 뭐요?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달래서 사실 수 있으면 이것도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시술이 있지 않습니까? 시술이 뭔지 궁금하신 거 있죠? 시술이라고 해서 이게 술자가 들어가서 돈도 좀 비싸고 그래서 넓혀준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시술도 통증주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통증주사 고급형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제일 좋은 거 한번 수술하기 전에 원도 없고 한도 없이 해보겠다. 그러시면 한번 하시고 시술하면 그냥 깜짝같이 낫는다. 그렇게 마음 드시면 하시길 권하지 않습니다. 시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 넣어보시죠. 근데 고급 휘발유 넣어보면 차 움직임이 차이 많이 나나요? 아주 많이는 안 나요. 그거 같이 일반 통증주사가 그냥 일반 휘발유고 시술은 고급 휘발유 정도 됩니다. 근데 돈이 한 10배쯤 비싸니까 가성비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난 충분한 재력이 있고 나 수술하기는 정말 싫으니까 아주 고급형 통증주사를 한번 맞아보겠다. 그러면 시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무조건 낫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길이 막혔으면 마지막에 안 되면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수술에서도 아까 척추가 제가 허리가 5마디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디만 딱 막힌 사람은 저같이 수술하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환자분이에요. 왜냐하면 한 마디만 딱 막히시는 분이 오시면 내 수술하면 그것은 99%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5마디가 전부 막히신 분이 오면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도 잘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MRI 중요하게 하면서 환자분이 정말 저한테 고마운 손님, 고마운 환자분은 정말 막 아프고 다른 거 다 해도 안 나서 거의 죽을 상정이에요. 근데 MRI 찍어보니까 한마디만 꽉 막혔어요. 그런 분 오시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명의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은 나 수술하고 굉장히 좋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술하고 망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대개는 한마디만 심한 분은 수술하고 아주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러시고 5마디, 6마디가 다 막힌 분은 수술할 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결과도 별로다. 차라리 안 할 걸 그랬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쉬고 근데 오래 쉬시면 골다공증도 생기고 이게 안 돌아다니시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쁩니다. 그래서 실제 산도 좀 가시고 오르막도 가고 그러면 허리에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오르막 가고 내리막 가는 게 허리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것 싫다고 해서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고 또 하나 굉장히 나빠지는 게 뭐냐면 여기라도 나와서 저한테 이야기 듣고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 안 되면 가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 사는 게 돼가지고 웬만큼 아픈 거 잊어버리는데요. 그러지도 않고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지 나 아프니까 꼼짝 않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 일주일 있으시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 아픈 게 50이면 느끼기에는 100으로 느껴서 못 견뎌요. 쉬는 것은 심할 때 며칠, 3일만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은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회사 이름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셀레브렉스 같은 이런 약들이 속이 안 쓰려요. 그래서 제가 약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약 드려보니까 이런 약 드리면 속 안 쓰리니까 그냥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약이 있는데 이거 드리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좋은데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게 실은 혈관을 약간 이렇게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 드시면 어떤 분들은 뭐라 하면 선생님 손발이 부어요 그래요. 뭐냐면 손발에 혈관이 확대되니까 붓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붓는 거 아니면 이런 정도 약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경통약 이런 정도 드셔도 됩니다. 이런 정도 약들은 무난한 약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에 1년 동안에 12달 먹는 거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먹고 생활이 더 편하다. 그러면 드십시오. 그러고 생활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나 이 약이 안 좋은 거니까 먹어도 안 낫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드시고 움직이는 게 건강에 100번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사, 이것도 뼈 주사 자체는 해롭지만 잘 쓰면 약이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 쓰시는 거 권장합니다. 대신에 한 1년에 3번, 많으면 5번 넘지 말고요. 이거 의지해서 매주 가서 맞으면 스테로이드를 어쩌다 한 번씩 맞으면 매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분들 중에서 얼굴이 갑자기 퉁퉁하게 붓고 살 엄청 찌고 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는 맞지 마시고 통증 클리닉 이런 데 가셔도 처음에는 이거 놔주고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 안 넣어서 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자체는 1년에 5번 이하 맞으셔서 적당히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이렇게 막힌 거 뚫는 건 수술입니다. 근데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마디나 두 마디만 막힌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고마운 손님이고요. 정말 여러 마디 막힌 것은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집안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다 나으려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은 그냥 김학성 교수 한 사람 가서 이거 수술해라 다 하시지 마시고 김학성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한 두 사람 의견 듣고 한번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여기저기 병원 가라고 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한두 사람 더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주치의한테 다 믿고 하시고 수술같이 큰일 하실 때는 한 번 좀 더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이 말이 어려워서 전방 전이증이 뭐예요? 그런데 척추 뼈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척추 근육이 없어져서 힘이 약해서 뼈가 한쪽이 앞으로 살짝 밀린 것을 전방으로 전이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어라 어려운 건데 전방으로 전이 됐다. 이걸 전방 전이증이라 하고요. 요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뼈가 앞으로 살짝 밀린 거. 이게 전이증이라 하고요. 요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뼈가 살짝 밀리면 디스크가 조금만 있어도 신경 자체는 많이 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허리가 좀 많이 편찮으시겠구나. 조금은 아까 말하지만 가벼운 거에서는 좀 넘는구나. 이런 정도 아시고 이거 있다고 해도 치료는 아까 협착증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가 휘었어요. 허리가 비틀어졌어요. 측만증. 그런데 측만증은 허리가 휜 건데 여러분들 우리 저 중년 이후에 허리가 휘는 것은 따로 휘지는 않습니다. 휘는 이유는 옆으로 휘는 것은 허리가 휘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아파서 휘는 겁니다. 아까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약간 휘면 덜 아프기 때문에 몸이 휜 것을 휘어야 덜 아프기 때문에 휩니다. 그래서 휜 걸 잡아서 안 아프게 하려고 마시고 아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휜 게 펴집니다. 그래서 엄마의 봄날 TV 프로 있죠. 거기서 이렇게 꼿꼿이 쓰는 게 어떻게 쓰냐면 구부러진 걸 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픈 걸 해결해줘서 허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걸 해결해주면 허리가 쓴다. 그리고 앞으로 휘어지는 거, 이게 좀 문제인데요. 앞으로 휘어지는 거 문제는 골다공증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이 시운 만 55살인데 이번에 정기검진 했더니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약 먹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는 100% 불리합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불리한 게 3가지 병이 있는데요. 갑상선, 1대10으로 여자분들이 많고요. 유방, 남자도 유방이 있습니다. 근데 한 1대100으로 여자분한테 많고요. 이게 골다공증, 이것도 1대10에서 20대 1 정도로 여자분한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여성다움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뼈를 만들어줘요. 근데 폐경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뼈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그 순간에 뼈가 골진이 50대 초반에서 폐경을 하고 2, 3년, 3, 4년 사이에 골진이 쫙 빠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나이 근처에 내가 폐경을 했다. 그러면 그때 특별히 더 운동 많이 하고 햇볕 많이 쏘고 이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골다공증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 많이 하고 햇볕 많이 쏘고 칼슘 많이 먹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골다공증은 약물 치료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93년에 여기 처음에 강남세브란스 시작할 때는 골다공증 약이 없어가지고 정말 한번 척추가 부러지면 그 다음에는 2, 3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한번 부러지면 옆에 게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골다공증 약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 경우 한번 딱 있으면 약을 잘 쓰면 거의 90%, 95%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약 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칼슘 드시고 비타민 D 드시고 다른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이걸 막 TV에 나가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TV에 나가서는 제가 이 말을 못해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이 말 드리는데, 왜냐하면 TV에 나가서는 공공의 약을 쓰라 그러면 제가 약장사 같잖아요. 그래서 TV에서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사특강 이런 데서는 골다공증인데 약을 위주로 쓰라는 말을 못 하는데, 현실은 골다공증이 걸리고 골다공증이 나오면 약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쓰면 낫을 수 있고요. 좋아지면 한 1년 쉬었다 또 쓰고요. 이러면 되기 때문에 이 강남 우리 계신 여러분들, 골다공증은 1년에 한번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약 쓰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햇빛도 보고 운동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셔야 되겠죠.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고혈압 있잖아요. 고혈압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체중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다 됩니까? 약도 드셔야 돼요. 골다공증도 그런데, 골다공증은 고혈압보다 훨씬 치료하기 편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서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치료가 돼요. 근데 이제 6개월치 약도 요즘 보험이 돼서 한 10몇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1년에 2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뭐 고혈압 약 1년에 다 보면 20만 원어치 들죠. 그런 거에 비하면 골다공증은 상당히 관심만 가지고 있고 검사를 잘하면 훨씬 더 쉬운 약이다, 쉬운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이 이렇다 그러면 이게 뼈가 구멍이 많이 뚫린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약이 좋아서 이렇게 뚫렸을 상태에도 약 잘 쓰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게 요 정도까지는 다시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 있는 세상이 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00세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옆에 도미노 같이 계속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이건 검사 한번 하십시오. 꼭 저희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건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냐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70에서 74세면 치료해야 될 골다공증이 50%예요. 80세 넘으신 분은 77%.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세가 드셨을 때 관리해야 될 하나의 아이템이다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고요. 하나가 만약 부러지면 그 다음에 부러질 가능성이 3배고요. 2개가 부러지면 10배, 3개가 부러지면 근처에 부러질 게 20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 번도 안 다쳤을 때 골다공증 검사해서 1년에 2번 치료하자. 이게 제일 큰 답이고, 이게 가격면에서 제일 쌉니다. 한 번 부러져서 한 것보다 이게 돈도 제일 싸고,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한테 내가 돈 그렇게 하는 거 미안한데 이런데, 자식한테 잘하는 것은, 저도 부모님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게 많이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거동을 잘 못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어떤 간병하시는 분 하나 붙여드렸어요. 약 쓰는 것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신경도 훨씬 많이 씁니다. 자식한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식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나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식한테도 잘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건강을 꼭 신경 쓰고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자꾸 땅이 내 코를 때리려고 그래. 구부러지니까.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다쳤을 때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유모차 밀고라도 다니세요, 그러면. 그래도 유모차 밀고라도 다녀서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세요. 김 교수, 나 정말 쪽팔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 친구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데 나 유모차 밀고 어떻게 나가? 이러는데 제가 그래도 설득해서 그래도 밀고 다니셔야 그 다음에 덜 부러집니다. 밀고 다니시고 약 쓰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밀고 다니시고 약 쓰라고 전해 주십시오. 여기는 걸어오셔서 여기까지는 못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남성분들 계시지만 여성분들한테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허리가 더 아픈 이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외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허리가 더 많이 아픕니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조상들의 생활 습관 때문이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뭡니까? 한식 문화? 한식 문화에 구들장 문화. 구들장 문화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이 호흡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공기 전체가 안 데워지고 아랫목에 가서 따뜻하게 지지고 등은 뭐 뜨겁고 코는 시려운 정도가 되면 이것은 호흡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비인후과 코병도 조금 생기고 호흡기병도 조금 생기고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것은 침대가 아니고 방바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리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하면서 침대를 쓰면 되는데 그때는 한식하면서 온도를 쓰면 이 호흡기에는 좋은데 허리엔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릇이 추석 때 이렇게 고스톱 많이 치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고스톱 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고스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세요? 고스톱 뭐해서 한참 치고 뭐 피박 쓰고 광박 쓰고 열받아서 계속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허리 아파서 일어나려고 하면 잘 못 일어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뭐 음식 장만하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딱 양반 다리고 앉아서 이렇게 허리 숙이고 있으면 이 허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S라인이 아니고 허리가 앞으로 콱 숙은 허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허리 아프죠. 그 다음에 이거 들어야죠. 이 자세에 있다가 들고 이러고 나면 김장철 지나고 나면 어머님들 허리 아프다고 저한테 와요. 그리고 추석 때 고스톱 치고 전부 치고 그러고 나면 또 허리 아프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집에 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 청소하고 바닥바닥 닦고 나면 그 다음에 허리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제가 하는 캠페인 하나가 우리 좌식 문화를 이제 그만하자. 허리를 위해서는. 고스톱도 담요 깔고보다는 이제 앞에 식당 앞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그리고 김장도 익숙하지 않지만 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김장하자. 서서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김장. 훨씬 더 허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는 거 이거 저희 집사람도 제가 아직 다 설득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나 로봇 청소기 사줄게. 좀 더러워도 그냥 있어. 그러는데 끝까지 밀어요. 그리고 나서 허리 아프다고 난리여서. 야, 내가 척추를 전문하는 의사인데 너 자세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설득을 못하지만 여러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게 그냥 허리 많이 아프신 분 참고 그냥 로봇 청소기 청소 정도로 밀고 그걸로 그냥 좀 답답해도 그걸로 끝내시고요. 정 안 되면 빨대, 밀대로 좀 밀고 그걸로 끝내십시오. 조금 먼지 한 카락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 안 해도 허리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허리 아픈 거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1은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우리 거꾸로 말하면 약간은 덜 깨끗하게 살자 캠페인을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연. 이제 수술하시나 그런 분들이 선생님 나 술 드셔도 돼요 이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당신 술 먹으면 큰일 나 그러는데 실은 술은 조금 드셔도 돼요. 맥주 한 잔, 맥주 300, 500은 드셔도 돼요. 혈액순환이, 혈관이 늘어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배는 아닙니다. 담배는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우시면 저도 담배 피우다 지금 끊었는데요. 길게 빨아서 푹 내밀으면 어때요? 피워보시면 알지만 머리가 띵하죠. 그 머리가 띵한 맛으로 담배를 더 피우는데 그 띵한 게 뭐냐면 쑥 빨았을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돼서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띵하는 겁니다. 그거 같이 디스크에도 혈관이 안 가서 혈액 서플라이가 안 돼요. 디스크 세포들이 혈관에서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금연, 담배를 오래 피시면 디스크가 빨리 망가집니다. 금연. 두 번째, 체중. 이게 이제 우리가 0.5톤 트럭에다가 무게를 2톤 실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트럭에 쇼바가 나가고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나죠. 그런 식으로 내 몸의 정점 체중이 60kg다. 그러면 60kg. 많으면 65kg. 그러지 그걸 막 80kg, 100kg로 가면 허리 디스크가 못 견디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무거운 물건 들기. 근데 무거운 물건 누가 들어요?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을 때는 허리한테 부담을 조금 줘서 들게.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운동보다 중요한 게 피할 자세거든요. 안 들면 제일 더 좋지만 들으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제일 큰 게 우리가 뭘 들을 때 몸에 바짝 붙여들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렛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몸에서 멀리 떨어서 이렇게 들으면 손자들이나 손주가 왔는데 애들이 반가워요. 올 때 손자, 손주 올 때 이쁘잖아요. 오는 손주 이쁘고 가는 손주는 더 이쁘다 그러는데 일단 그래도 올 때는 굉장히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애를 들고 나면 허리가 삐끗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허리한테는 지렛대 역할 때문에 얘 몸무게보다 3배, 4배가 허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사랑하니까 얼만큼 가까이에서 껴안아야 되겠죠? 가까이 붙어서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물건을 들 때 할 수 없이 들어야 될 때는 물건을 바짝 내 몸에 붙여서 든다. 그러면 그 물건만큼의 압력만 허리에 가는 거고 많이 피고 건다. 그러면 물건보다 2배,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 허리에 걸린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허리를 들 쓰는 거. 그건 이제 무릎이 괜찮으면 앉았다가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들으면 허리한테는 제일 힘이 적게 들죠. 그러면 어떤 분은 저는 무릎이 아파요 그래. 아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할 수 없이 허리를 들어야 되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무릎으로 들어야 되는데 허리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구부렸다 이렇게 들면서 들자. 근데 하나 쉽게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몸에 바짝 붙여 들자. 이렇게 이거 간다는 건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자세 몇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허리가 많이 아픈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은 다 의자 생활해요. 중국도 등이 없지만 의자 생활해요. 일본도 조그마한 걸상 같은 거 앉아놓고 앉아요. 그냥 방바닥에 턱 앉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허리 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없도록 하고요. 막 이런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의식정도 의자로 된 데 많이 생겼죠, 지금. 이거 손님들이 한번 가서 앉고 나면 아프거든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들은 소장님 계시지만 이게 아마 의자 쪽으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아셨어요? 네. 제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그만하게 생활에서 지켜서 우리가 덜 아플 수 있는 거
이런 말을 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에서 다 낫는 거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아까 그런 건 뭐예요? 내가 돈 조금 주고 땅 사면 부자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해가지고 낳으면 정말 좋은데 조금씩 지킬 거 해서 안 아픈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앞에다가 조그마한 계단 넣고 발을 하나 살짝 디디고 교대로 디디고 그러면 허리에 가는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의자에 자들 앉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꼿꼿이 쓰는 것도 좋지만 한 100도에서 110도 그래서 등받이 살짝 기대면 자기 몸무게의 상당한 부분이 등받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에 손거리가 있으면 손거리로 또 내려가고요. 그런 쪽으로 해주면 훨씬 허리에 가는 부담이 적으니까 덜 아프겠죠.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누워있을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이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좀 더 아파요. 왜냐면 허리가 똑바로 누우면 똑바로 같지만 S라인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릎에다 뭐 하나 살짝 받치면 S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럼 훨씬 덜 아픕니다. 그건 그냥 집에서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허리가 많이 아플 때 무릎에다 베개 하나 받친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훨씬 덜 아파집니다. 그리고 엎어지는 거, 이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엎어져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엎어져서 10분, 15분 견딜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옆으로는 있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의자 끝만 앉아서 걸터 앉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등 붙이고 상당히 많이 허벅지 많이 의자에 앉아서 괜찮게 잘 앉아 있습니다. 이러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근데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A 박사, 김학선이라는 유명한 박사는 가서 허리를 뒤로 쭉 펴는 운동을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 TV에 가면 그러지 말고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각 병에 따라서 뒤로 제끼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숙이는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분의 MRI를 보고 각각 처방을 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세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것은 이 여러 가지 운동이 제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중에 한 개씩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나한테 좋은 거 있죠. 그것만 옆에다 그림에다 동글뱅이 치세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저는 기억은 없지만 지금 태어나는 애들 보면 다 쪼그리고 태어나더라고요. 저는 나올 때 기억은 없어요. 근데 다들 이제 근데 이 쪼그리고 나와서 태어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근육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쪼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근육은 피는 근육이 약해요. 허리도 뒤로 피는 근육이 약하고 다리도 피는 근육이 약하고 손도 피는 근육이 약하니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한 근육을 보충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약간 피는 운동들이 일반적으로는 좋다. 약한 근육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트레칭하고 무릎하고. 그런데 스트레칭 할 때 이런 운동 사진 찍어서 하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찍으시는 게 좋은데 스트레칭 할 때 주의점 하나. 이 스트레칭 할 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때는 무슨 체조 있었어요? 국민체조. 근데 국민체조가 잘 만들어진 체조가 아니에요. 국민학교한테는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나이가 좀 드는 사람한테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반동을 이용해서 돌리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잘못하면 무리가 돼요. 반동보다는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쭉 가서 천천히 가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뭘 밀고 가라 그러면 밀고 쭉 당기는 데까지 천천히 당기고 이 상태를 한꺼번에 반동으로 팍 미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끝까지 천천히 끝까지 가고
맥심 간 상태에서 15초 정도 있는 거. 이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그 매봉산, 우리 산 뒤에 매봉산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소나무 등을 쿵쿵쿵 이렇게 하잖아요. 반동을 해서 뛰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몸무게 때문에 오히려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칭으로 쭉 빼고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한 상태를 한 15초, 20초 유지해 주는 거지. 이걸 하나 이렇게 하면 저도 갑자기 아플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말하고 할 때 주의점이 반동으로 하지 말자. 반동으로, 몸의 반동으로 하지 말자.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거꾸리. 거꾸리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고 어떤 분은 하고 나서 병원에 다시 옵니다. 근데 거꾸리는 뭐냐면 병원에 가면 견인요법 하는 거 있죠. 견인요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무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살이 많으신 분은 몸무게로 하면 막 70kg 땡기고 어떤 분은 얕게 땡기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면 되게 땡기는 게 한 30kg 정도 땡겨요. 그래서 거꾸리를 다 걸지 말고 한 40도 해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좀 늘리고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여기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 했지만 이거 좋은 운동인데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허리 무조건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서 좋다고 제가 써놨지만 이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거고 한번 해보고 좋으면 더 하는 거고 한번 해봤는 다음에 아프다. 그 운동 X입니다. 그래서 자꾸 운동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운동을 하나 가지고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운동을 하는 원칙 아까 말했지만 스트레칭은 천천히 늘린다. 반동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대개는 사람 몸은 피는 근육이 약하니까 피는 근육을 위주로 하세요. 대신 운동은 본인이 해보고 좋은 걸 위주로 하세요. 다 그림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도 천천히 돌리고 스트레칭 할 때 반동을 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운동. 이게 뭐 산악 클라이밍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게 산악 높은 산, 예를 들어서 종주 한다든지 아마 큰 클라이머 마운틴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리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매봉산, 대모산, 청계산 이런 정도 깔딱고기 전에 이런 정도까지는 오히려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요새 자전거 많이 타는데요. 자전거 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러면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S라인이 거꾸로 S라인이죠. 젊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나이 정도 돼서 이거 타면 안 아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 피 끓는 청춘 때 하라고 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서서서 하는 자전거 타시고 그냥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한 운동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이 계속 힘이 꾸준히 일정한 운동을 해야지 막 달렸다가 멈췄다 달렸다 멈췄다 이런 운동은 과격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척추를 제가 한꺼번에 낫게 해주는 말씀은 못 드린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좋지만 그런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다. 하지만 우리가 달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건 뭐냐? 운동을 잘하는 거다. 근데 운동은 운동을 하고 자세를 잘하는 건데 자세 중에서는 1번 안 좋은 자세를 피하자. 안 좋은 자세 뭐라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자세? 방바닥 앉지 말기. 방바닥으로 빡빡 걸레 닦지 말기. 앉아서 김장하지 말기. 앉아서 고스톱 치지 말기. 이런 거 몇 가지만 해도 훨씬 좋다.